또 프린트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청정도로는 주택이다. 이건 다 아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예, 그 주택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로는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아까 왜 했죠, 그죠? 예,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인데 왜 청정도로 하는가? 됐죠, 그죠? 예, 열반도나 사막도로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로 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7층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7층정은 그 적어놨죠. 이쪽 밑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은 청정도로는 전개 방법 해놨죠. 그래서 요약하는 청정도로는 전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정의 사막으로 정리하는 방법. 여기서는 계정의 사막만 초점 맞춰서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7층정으로 설명하는 방법. 그 7층정 그거는 8쪽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청정도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우리가 그죠? 제일 기본으로는 사막으로 보면은 그죠? 계정의 사막을 써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품으로 보면 그죠? 청정도로는 계품, 정품, 해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계품에 해당되고 그럼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품에 해당되고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품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쭉 그거를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그걸 하는데 간략하게 하면 그죠? 계품을 우리 그죠? 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속입니다. 밑에 나옵니다만 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계품의 키워드는 단속. 계는 핵심이 단속입니다. 됐죠? 맞죠? 네. 네. 계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우리가 계 하면 막 끌어지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그죠? 그죠? 괜히, 그죠? 뭡니까? 뭐, 현실하고 똥 떨어진 것 같고, 그죠? 그죠? 뭐, 계 하면 뭡니까? 아이고, 그죠? 아이고, 골치 아프다. 부르면 그 계를 강조해서 나 가기 싫고, 어쩌고, 그죠? 근데 뭡니까? 계품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단속. 그죠? 그러면 정품의 핵심은 우리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청정도로에서 정품의 핵심은 명상 주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청정도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를 들려면 명상 주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됐죠? 명상 주제를 청정도로에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40가지입니다.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해품의 핵심은 윗바사나의 지혜. 물론 해품의 핵심은 뭐 청정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청정도론에서 정리하고 있는 해품의 핵심 키워드는 윗바사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윗바사나의 지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적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품의 키워드는 단속. 그러면 정품의 키워드는 명상주제. 앞에 개수를 넣으면은 40가지 명상주제. 그 다음에 해품의 키워드는 윗바사나의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5층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죠? 부다우사 스님이, 그죠? 어떤 게 통찰기냐? 통찰기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윗바사나의 지혜로 정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해품의 키워드는, 청정도론에서 해품의 키워드는 윗바사나의 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의미가 분량이 많은 걸 할 때는 키워드는 확 찍어 드리면 좋지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서울대학 시험에 당연히 나와버리면 좋은데, 안 나오면 이게, 그죠? 왜냐면, 확 찍어주는 걸 뭡니까? 딴 걸 배제시켜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학원에 명강사가 있잖아요. 확 찍어줬는데, 그 명강사 그 찍어주는 것만 공부했는데, 서울대학 시험에 안 나오고 떨어졌다. 시세 조지죠. 아, 조지다. 서울말, 표준말로 말하니까. 시세를 망쳤다. 시세 망쳤다. 이거 말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어주는 거의 패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 어쨌든 키워드를 딱 이러면, 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넓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무슨 노력하더라는 뭡니까? 청정도로를 파고 온 사람은 단속만이 개가 아니다. 그 스님이 잘못이다 때리고 자기 올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청림도는 이제 정품의 키워드는 40가지 명상주의들. 그거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래서 또 막 또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요 윗바사나의 지혜다 이러면 교수님은 너무 폭이 좁아 막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90건을 제거해 주니까요. 남의 공부할 수 있는 90건을 제거해 주는 그 역할은 아무나 못해요. 그죠? 제 정도 돼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를 별 개의치 않거든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계정의 계품, 정품, 제품의 키워드를 말해보라 하면은 제품의 키워드는 단속, 그죠? 그 다음에 정품의 키워드는 40가지 명상주제, 제품의 키워드는 윗바사나의 지혜, 개수를 붙이면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이래 하면은 절대로 이걸 틀렸다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핵심을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십시오. 성인노를 직접 읽어보시고 살을 붙이면은 그 공부하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 다음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그래서 계품의 요점 해놨죠, 그죠? 계품의 요점, 정품의 요점, 계품의 요점 제가 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계품에서 무엇이 갠가 해서 그죠? 자, 의도가 개다, 만부수가 개다, 절제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으면 개다 이렇게 그죠? 설명하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 개를 지킨다는 것은 선한 의도죠. 유익한 업을 짓는 겁니다. 맞죠? 말 없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개라는 것을 우리는 아비담마의 용어로 하면은 이거는 아비담마에 나오는 세 가지 절제입니다. 팔중도에도 나오는 정업, 정명. 그래서 마음부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음부수 가운데 세 가지 즉 정업, 정명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 개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죠? 원은 삼무하라고요. 단속의 삼무하라고. 우리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개는 뭡니까?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단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어떻게 단속하느냐? 계목을 통한 단속, 마음챙김을 통한 단속,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용을 통한 단속, 정균을 통한 단속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는 뭡니까? 개행이 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왜냐면 신라가 뭐냐? 신라, 나라고 합니다. 나는 실천적인 의미, 실행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개는 뭡니까? 입으로 나불나불 그린다. 이게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개는 개행에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부타고사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개행인가? 개를 잘 지며 몸의 업 등이 흩어짐이 없음을 뜻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몸의 업 등 뭡니까? 몸의 업, 말의 업. 그죠? 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업까지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 구체적인 계행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보다는 뭡니까? 신업, 구업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몸으로 그죠? 개를 범하지 않는 엄마야 몸으로 개를 범하지 않는 게 뭐지? 난 모르겠다. 모르겠죠. 왜냐면 한국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몸으로 개를 범하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 살도, 엉망줄을 금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 불교는 있잖아요. 저희 20, 30년 된 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한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내 생활하고는 아무 거리가 없어요. 그죠? 살도, 엉망줄을 금하는 거 하면 에이씨,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죠? 우리 개행, 몸으로 짓는 뭡니까? 개라는 것은 살도, 엉망줄을 금하는 겁니다. 됐죠? 그게 뭐냐면 오개잖아요. 그죠?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로 범하지 않는 겁니까? 망의, 기어, 양설, 악구를 여는 거. 천수경에 그대로 다 나오죠? 그래서 그죠? 자, 이걸 통한 단서가 뭡니까? 예, 망의, 기어, 양설, 악구를 여는 거. 망의 중재, 금일, 참여, 기어, 중재. 그래서 제가 천수경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도 좋은 말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제가 삼선 짬뽕 경을 했습니다. 됐죠? 네? 네, 그래서 그죠? 우리 불교 2600년 사이에 있었던 선종 언어도 들어가 있고 초기 불교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문제하게 되까지 나오세요.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는 개는 뭡니까? 우리 그죠?
그걸 하다 보면 좀 신업 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개를 잘 지녀 몸의 업등이 흩어짐이 없음을 뜻한다. 됐죠? 몸의 업 망어 기어 죄송합니다. 살도 음망주 그죠? 그 다음에 말의 업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는 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거의 청정도론의 거의 대부분 개품의 거의 대부분을 네 가지 개를 설명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단속했죠. 그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뭘 단속합니까? 네, 당연히 문단속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단속을 하려면 단속의 지침을 부처님께서 정해주셨을까요? 안 정해주셨을까요? 부처님께서 계목을 정해주시지도 안 하고 단속해라. 이런 말, 부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됐죠? 단속이 개다 했을 때는 분명히 단속의 지침을 정해주셨겠죠? 그걸 우리는 계목이라 합니다. 됐죠? 계목입니다. 나 저리 뭐, 의심이 계목이, 나는 계목이 뭔가 모르는데, 계목이, 제가 문자님들 계목이 뭡니까? 오개입니다. 됐죠? 방금 말씀드린 살도 엄망주를 금하는 것, 여의는 것. 됐죠? 그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5가지로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개입니다. 자, 첫 번째 단속하려면 뭡니까? 당연히 그건 지침을 통해서 단속해야 되겠죠?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뭡니까? 계목의 단속. 됐죠? 그죠? 그렇게 말이 좀 그렇죠? 그죠? 계목의 단속. 즉, 계의 항목을 통한 단속. 즉,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계의 항목을 통한 단속. 뭐, 스님들 뭐, 비국에, 이거는, 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히 그거 알아나면 스님들 흉보를 하고 그래요. 뭐, 아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알아갖고 있잖아요. 스님들 흉을 보면, 그건 좀 그렇죠. 그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도, 스님이라고, 결국은, 뭐,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붙였다는데, 계목을 통한다는 소리인데, 계목이 뭐지? 계목이 뭐지? 계의 항목이 개다. 계의 항목이 뭐지? 불교에 계의 항목이 있나? 엄마야. 마음 깨쳐 생부라고, 그죠? 화두요, 문득? 그죠? 그죠? 엄마야. 곤란합니다. 계의 항목은, 제가 붙잡는 계의 항목은 5개. 물론 뭐 도살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복잡한 거 무시하시고 있잖아요. 초기 불교부터 제가 붙잡는들한테 부처님 강조하신 것은 항상 5개입니다. 5개. 됐죠? 그래서 살도, 음망, 주를 금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5개가 뭐냐? 살도, 음망, 주 이러면 안 됩니다. 살도, 음망, 주를 하는 게 5개라 했는데 무슨 안 됐죠? 네, 살도, 음망, 주를 금하는 것. 됐죠? 그죠? 네, 이렇게 정하면 되죠. 엄마야, 어떤 게 살생이냐? 이러라. 그거 갖고 따지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자, 계의 항목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불교는 건전한 상식을 중시합니다. 됐죠? 또 살생, 좀 이제 꽉 좀 했다고 그죠? 숨 한 번 들이시면 박테리아 수백만 마리가 내 코에 빨리 들어서 죽는다. 나 살생한다. 그런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됐죠? 우리 이 시대에 있잖아요. 어떤 게 살생이라는 거, 우리 이 시대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준하면 됩니다. 저 선생님도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다. 이야기 안 하는데 미치게 딸리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들이죠. 저도 여기 가기 때문이죠. 이런 막 핑계거리 잡는 거 이런 거를 부처님 말씀 이런 거 해서 머리를 많이, 누구보다도 머리를 많이 굴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험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건 다 말장난이지 있잖아요. 실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됐죠? 실천적으로 뭡니까? 그 시대, 그래서 보통 사람 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뭡니까? 이 불교의 이제 저작권 내야 되겠죠. 전에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지내 말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 이론이 항상 불교에서 나갑니다. 어떤 게 살생이냐?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은 살생이 뭐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통용된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게 도둑질이냐?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이 그러고 이건 법전으로도 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훔치면은 몇 년 살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다 항목을 정해서 그 시대에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준하면 됩니다. 어떤 게 음행이냐? 저스님은 속으로, 저스님 맨날 이용했었던데, 이 음계를 범하는 거 아니야? 그 시대 보통 사람, 제가 60입니다.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이 그게 있습니다. 됐죠?
통용되는, 그리고 특히 우리 음행 문제는 있잖아요.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그게 있습니다. 거짓말. 그렇죠? 근데 살도 엉망, 이거는 엉망주는 사실 우리 지금 시대 법전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법전이 뭐를 정하고 있습니까? 살도 엉망주, 이걸,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때려가 죽으면은 살생이고, 어느 정도 때려갖고 안 죽으면 뭡니까? 폭행치사고, 폭행치사인데 어느 정도 하면 전치 1주, 2주, 얼마 나오면은 몇 년 살고, 어느 정도고, 살짝 해서 또 했는데, 서로 뭡니까? 예, 그 타임하면 그죠? 그 되고. 그런데 뭡니까? 어느 정도 도가 넘으면은 타임 갖고는 안 되고 잡히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법전으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게 다 있습니다. 예, 그 불교는 어쨌든 굉장한 책입니다. 뭐 신이 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법전 다 몰라도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건전한 상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살도 엉망주 다 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짓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뭡니까? 사기죄부터 해서, 그죠? 정도에 따라서 이 시대 법전이 다 됩니다. 술도 맞지요. 연예인들, 그죠? 실수해갖고 맨 마지막에 팍 넘어지는 게 뭡니까? 꼬꾸라지는 게 음주운전. 요새는 운전이 있으니까 술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통용되는 그게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술은 그러면 마셔서 안 취하면 되나? 아닙니다. 요새는 알코올 농도가 다 나와요. 아니, 그러고 저는 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술에 뭐 관심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어떤 게 술 안 마십니까? 또 하다 보면은, 그죠? 음식에도 포도주 넣고, 있잖아요. 그럼 술 마시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됐죠, 그죠? 자기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술이라고 대가 있는 건 안 마시면 됩니다. 음식으로 넣으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술 마셨어요. 그거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병에 포도주, 이거는 술이잖아요. 그죠? 예? 그 포도로 만들어, 그 과일 주스, 그건 주스잖아요. 과일 주 하면 술이잖아요. 그거를 딱 해서 우리 제품 만들어 나올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과일 주인지, 과일 주스인지. 그죠? 그래서 과일 주 된 거는 아무 부분 됩니다. 과일 주인데 2도미터로 3도미터로 술이 아니고 그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있잖아요. 그런 제보다 더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죠? 과일 주로 나오면은 안 마시면 되고요. 과일 주스는 물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상이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를 단속하느냐?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계목을 통한 단속입니다. 다행히 우리 제가법자님들의 계목은 5가지입니다. 살도, 엉망주, 이거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계목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도, 엉망주를 금하는 것.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거는 뭡니까?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준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정확한 설명으로 봅니다. 그죠? 더 들고 들어가면 다 꼬투리 잡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목을 통한 단속입니다. 거기 3쪽 제일 밑에 되어 있죠, 그죠? 한쪽 넘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속의 본질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단속합니까? 감각 기능을 단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하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계목을 통해서는 이게 살도, 엉망주로 분류가 되지만은, 감각 기능을 통해서는 우리 뭡니까? 그죠? 아니, 비설, 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제정하신 계목의 측면에서는 이걸 계목의 단속이라고 하고, 감각 기능의 측면에서는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감각 기능,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에서는 감각 기능의 단속은 뭡니까? 표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전체상과 부분상을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난 그거 안 어려운데 존경합니다. 왜냐면 구라도 거짓말도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경하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영애를 보고 이영애를 안 한다. 이영애의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존경합니다.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은 처음에는 전 좀 쉬운 줄 알아서 이게 좀 구체적이라 싶은데 상당히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한테 적응시킬수록 이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계목을 통한 단속이 있잖아요. 계목은 누가 정하는데, 누가 정하는 부처님 정해놓으신대요.
부처님 정하는 거 불량행처 열행 부처가 강조를 따라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뭐딴 종교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한때는 제가 그런데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간단 명료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충가자는 충가자의 계목이 있습니다. 네? 그 계목 남이 스승이신 부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따르려고 그건 따르는데 너무 어렵다. 야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예, 이거는 계는 계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속하려고 노력하면은 저는 그것이 예, 가장 올바른 계목의 단속이고 또 가장 올바르게 가는 좀 불자의 길이라고 예,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계의 청정입니다. 생계의 청정은 주로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죠? 우리가 우리가 그 계행이 나오게 됐잖아요. 특히 스님들은 뭡니까? 생계가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이거 물론 말부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팔중도에 보면 그 정업에 해당되는 정명에 해당됩니다. 바른 생계 됐죠, 그죠? 근데 스님들은 직업을 못 가지잖아요, 그죠? 무소유가 그깁니다. 무소유는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항목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게 생계의 청정입니다. 됐죠? 스님들이 이제 그 삶을 있잖아요. 묵고 사는 일을 그죠? 청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5가지로 이미 경에서 나옵니다. 계략을 써서 생계를 가져들면 안 된다. 이건 말사는 것도 맞죠? 내가 묵고 사는데 내가 잘 묵고 잘 살라고 계략을 꾸밉니다. 예?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있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쓸데없는 말하면, 저 스님 그런 거 갖다, 말 갖다 바쳐야지. 안 그러면,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물을 게 없어서 맨날 맨날 오기 먹으면 우유 이야기하고. 이런 맨날 불쌍해라. 우유를 잔뜩 사다 드려야 되다. 치즈 잔뜩 사다 드려야 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암시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암시. 너 친구 놀는 곳이 억수로 재밌습니다. 왜냐면 말로 해갖고 뭐 갖고 오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그죠? 나는 고춧가루를 못 먹고 나는 그냥 알레르기가 있고 안 통합니다. 신도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주는 대로 먹기 싫죠.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갖고 오시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싹 씁니다.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암시를. 뭘 갖고 오니까. 내가 우유를 먹고 좋겠어요. 근데 우유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어제 꿈을 꾼대요. 그게 이상한 동물이고, 그게 뭔가 이제, 그게 소든가? 송아지가 그 옆에 있는 거, 송아지가 하고 있는데, 그 맛있는 거를 송아지가 무릎 자라고, 이래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스님이 우유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유를 갖고 와서 먹으면 안 된다. 생계의 청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요새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남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저는 그런데 음식 갖고는 암시를 하죠. 왜? 저는 이때까지 있잖아요. 뭐든지 먹는 게 맛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약만 가갖고 있잖아요. 제가 뭐냐면 알레르기 이런 데는 약을 독한 약을 먹어갖고 이것을 모래 씹는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죠? 단맛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무리 설사를 하고 아무리 그걸 해도 입에 들어가면 단맛이 정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암시 줄 필요가 없어요.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돼요. 어쨌든 바라가지고 기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을 비방합니다. 그 선생님 알겠죠? 가면 좀 아이고 그 스님한테 갖다 주려고 아이고 그 스님은 뭔게 맛있는 치즈를 맨날 자기 방에 냉장고가 있거든. 그 냉장고에 가면 맛있는 치즈를 맨날 쟁여놓고 먹는데 아이고 그런 스님한테 말로 갖다 주느냐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그 쌤한테 같은 말 나한테 갖고 오란 말이잖아, 그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가 좀 이상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덕을 추구함. 이런 거 해서, 그죠? 그래서 생계 청기에 관계되는 항목을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우리 마을에서도 있잖아요. 제가 부장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정명함을 그런 거죠. 바른 생계 수단. 사실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정해진 이윤, 적정한 이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다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책은 뭐 30% 이상 그걸 하면 안 되고, 뭐 음식도 있잖아요. 30% 이상 하는데 음식은 3배 남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하면 그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그 시대에 통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게 있는데, 이 필수품이 뭡니까? 필수품으로 옮긴 거는 우리 사사공양 그러죠, 그죠? 4가지 공약물이라 그러죠. 그죠? 스님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뭡니까?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4가지가 기본입니다. 의식, 주, 약. 그죠? 이거를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품에 관한 개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그죠? 개의 근본에 들어가서는 뭐 이 2가지는 언급을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개의 핵심은 단속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큰일 났죠. 족구를 많이 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2단가, 13가지 2단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두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저는 북방 자료를 봐도, 두탕이 13가지로 북방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13가지 두탕에 대해서 있잖아요. 청정도론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직 못 봤습니다. 당연히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3가지 두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청정도론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왜 공부 안 하는 걸,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에, 초기경에 나오기 때문에, 부타고사 스님은 2가지요, 그죠? 경에서 부처님께서 두탕을 말씀하시고, 그걸 다 정리해보면 13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고, 남북방 대승불교 자료들 가운데 저는 두탕을 13가지 정리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스님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정품입니다. 정품은 정을 옮긴 것은 우리가 음력을 하면 삼매입니다. 사마디를, 그죠? 그 사마디라는 말 그대로 한글로 음력이라 그러죠. 음력하면 사마디, 삼매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삼매는 사마디의 음력이고, 그죠? 사마디를 중국에서 뜻번역할 때는 우리 노을 정자지어 있잖아요. 그죠? 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품이라 합니다. 정품의 내용은 삼매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삼매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로 정리하지만은, 그 품에서 이제 삼매란 무엇인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라 했습니다. 그죠? 찌따사, 에까 가다, 우살라, 찌따사, 에까 가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해로운 마음은 하나가 더 잘 되지요? 그죠? 남한테 화내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통일이 되겠죠? 남한테 패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말로 딱 마음이 모아져야죠? 맞잖아요. 마음 안 먹으면 못 팹니다. 그러고 뭡니까? 마음 안 먹고 툭 패다가 뭡니까? 저 사람이 바로 내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남을 한 패라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잖아요. 고도로 집중해서 딱 치고 딱 안고, 그죠? 전 이때까지 남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래요? 제 스스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남을 때리면 바로 당할 거라고 겁이 나서, 정말입니다. 겁이 나서 남 못 때려요. 아무나 안 드시네. 정말입니다. 입으로는 막 이렇게 남을 쭉 까는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집중되는 걸 우리는 삼매라고 할 수 없겠죠? 상식으로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 빼고 유익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리담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죠? 과보의 마음 속에도 집중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갖고 우리는 삼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정확하게 유익한 마음이 한 끝으로 집중된 상태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럼 삼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매의 대상입니다. 삼매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하나가 바로 대상이다. 대상이 없는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고 대상 없는 삼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정도로는 이 대상을 40가지 명상주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매의 키워드는 40가지 명상주제로 했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실제로 있잖아요. 저 13품 가운데 우리 삼매의
이제 이익으로 나타나는 5가지 신통문을 다루고 있는 12장, 13장을 제외한 3장부터 11장까지는 40가지 명상 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됐죠? 그것만 봐도 우리 삼매품의 핵심 키워드는 40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붓다구사 스님이 똑같은 청정도론 안에서 다른 주소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경우에는 명상 주제를 40가지를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38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청정도론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럼 도표 있죠, 그죠? 도표 보면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40가지 명상 주제를 쫙 나열해놨습니다. 다 쭉 한국별로 보면 그게 40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 가시나 있죠? 네. 가시나 보면 땅, 물, 불, 바람, 청, 황, 적, 백 해서 허공, 광명돼 있죠? 원래 경에서는 허공, 광명이 아니고, 그죠? 경에서는 물론 허공이라면 공과 아르마리,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공과 아르마리, 그리고 공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과 식은 따블이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뭐하고 중복이 됩니까? 무색계에 보면은 공무변처 있죠? 공무변처의 대상은 뭡니까? 허공이죠? 식무변처의 대상은 공무변처의 마음이죠. 말 그대로 식이죠? 그런 게 따블이 됩니다. 그 중복이 되니까 두 가지를, 그죠? 공과 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8가지를 했을 때는 공과 식, 그죠? 가시나 중에서 9번째, 경에 나오는 9번째, 10번째, 그죠? 공과 식을 뺀 경우고, 40가지를 했을 때는 공과 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공이 들어가 버리면은 공무원체 공과 같아지죠? 그렇게 여기서는 그냥 독특하니까 일어나는데죠? 여기서 허공은 제한된 허공입니다. 됐죠? 우리 공무변처럼 말고도 무한한 허공이죠. 무변이잖아요. 공무변한 말이 무한한 허공이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위에 그죠? 가시나에서 허공돼 있죠? 거기다 가로를 내갖고 제한된 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제한된 허공을 우리는 뭡니까? 넣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허공하고 좀 무한한 허공은 다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식이 된다. 됐죠? 그래서 식 대신에 붓다구사 스님은 광명을 넣고 있습니다. 이건 붓다구사 스님의 견해가 아니고, 그 이전에 있잖아요. 붓다구사 스님 이전에 있었던 고주석서나 이런 데서 여기서 그죠? 뭡니까? 광명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광명이, 그죠? 우리 뭡니까? 우리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경의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붓다구사 스님은 허공과, 제한된 허공과 광명을 넣습니다. 그러면 40가지 명상 주제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명상 주제는 40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죠? 기질에 따라서, 그죠? 뭡니까? 닦음에 따라서, 표상에 따라서, 선의 경지에 따라서 쭉 해놨죠, 그죠?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의 키워드는, 그죠? 우리 삼매 수행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표상. 그죠? 사실 요거를 삼매 수행의 핵심 키워드로 설명해도 됩니다. 근데 전체를 특히 청정도론에서 아울러서 보면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40가지 명상 주제가 삼매품의 청정도론 삼매품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 수행을 구체적으로 닦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히 청정도론에서는 표상을 일으켜서 그 표상이죠. 익힌 표상이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는 것, 익힌 표상을 닮은 표상으로 성화시키는 것, 그것을 삼매 수행의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 그 부분 3번 표상과 근접삼매 해놨죠, 그죠? 삼매 수행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대상에 집중하여 익힌 표상을 넣고 이것이 다시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익힌 표상, 닮은 표상입니다. 자,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기면 그때 단계를 우리는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매의 우리 발전 단계도 그죠? 근접삼매와 본삼매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그 단계를 우리는 근접삼매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표상이 뭐냐? 그래서 비율을 좀 주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이런 밝은 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쳐다보다가 있잖아. 눈 감으면은
뭐가 그 이미지가 생기죠. 그 이미지가 표상입니다. 사이언스는 실제로 표상을 이미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이미지 해야 됩니다. 네. 액센트가 영어의 키워드는 핵심은 액센트입니다. 그죠? 제가 또 할 얘기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딱, 그럼 표상이 뭐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뭐냐? 그러다가 눈 감으면 생기는 그게 이미지고. 그럼 이미지 뭐 영상이라 하지 왜 표상이라냐? 영상, 장상이라면 수행 용어 같이 안 느끼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서 표상이라고 옮겼어요. 지금은 다 표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야, 이 표상이란 말 누가 제일 처음 썼을까? 궁금 안 했습니까? 여기까지만. 그죠?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대림선이 있잖아요. 우리 대림선 보신 분들은 정말 직무이죠. 네. 대림선을 본 사람들이 그래요. 대림선이 그래요. 그죠? 발새끼 때만큼도 못하다. 그래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요. 뭐, 많은 분마다 그래야죠. 그죠? 네. 전 요것만 잘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표상은 영어로 봐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뭐냐? 쳐다보고 눈 감으면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그죠? 우리 특히 결혼하신 우리, 그죠? 그 보살님들. 그죠? 남편. 이러면 뭡니까? 이미지가 팍 떠오르죠? 안 떠오릅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고 표상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근데 남편 하면은, 우리는 남편이라면은 두 가지에 빠집니다. 하나는 너무 좋아하는 마음. 하나는 정오심. 그죠? 내가 평생 니한테 속아갖고, 오빠를 부고 있잖아. 그죠? 와, 근데 여기 우리, 학생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정웅이 학생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같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산에 공부범이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그 사람하고 그 선생님. 남편이 옆에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 50명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보살님이 남편요? 이러다가 와, 그만큼 검술이 좋아요. 그냥 존경한다 그랬어요. 일러주려고 이건 일러주도 뭐 좋은 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편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른다. 너무 좋다. 하나는 뭐니까? 정오심. 그럼 이건 포상이 안 됩니다. 됐죠? 이거는 삼매를 닦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애정을 닦거나 정오심을 닦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남편은 우리 40가지 명성주의에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자녀 있으신 분들, 아들, 딸, 이라는 뭡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 땅, 그러니까 흙, 물, 불, 뭐 바람 이런 거는 그런 게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주로 우리 가시나는 그런 표상을 만드는 도구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게 흙입니다. 흙덩어리를 지름 한 25cm쯤 해갖고죠, 그걸 딱 두고 아기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물론 제가집 좀 똘끼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며 저것이 금이라면 알게 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죠? 흙덩어리를 놓고 보면 아무거나 애착심이나 정오심 없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표상이 떠오르겠죠, 그죠? 네, 거기서 흙덩어리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쳐다보면은 거기서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익힌 표상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익힌 표상이 좀 생겼어요. 생겼어요. 와, 좀 되는 게 되는데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죽일로.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딱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표상이 그대로 팍 되죠. 그래서 죽일로 하다가, 내가 지금 수행하는데 왜 이러나?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갖고, 또 이걸 쳐다보면, 또 뭐, 표상이 생기고, 뭐,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 하다가 생겼다가 깨졌다가 막 이래 하다 그죠? 점점 그것이 뭡니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뭡니까? 청룡도를 설명하면, 그죠? 100배, 1000배, 1000배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닮은 표상이랍니다. 됐죠, 그죠? 네, 그러면은 거의 뭐,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단계를 근접삼매랍니다. 그럼 이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닮은 표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 불교적으로 교학적으로 설명하면은 5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경지로 설명합니다. 5가지 장애 굉장히 많이 나오죠.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감각적 쾌락 혹은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뭡니까? 저기. 이건 우리 탐욕 성능과 관계된 겁니다. 됐죠? 적어도 수행마에서 닮은 표상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감각적 쾌락이나 저기 같은 탐욕과 성능 이런 데 놀아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해태원칙.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다른 보상이 확 생긴데, 해태원칙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반대되는 거. 들뜸후회. 됐죠, 그죠? 다섯 번째가 의심. 자, 이것이 싹 깔아는 정도로 표현합니다. 됐죠? 그거를 우리는 근접산매라고 한다. 그럼 이 근접산매가 되면은 바로 이어서 뭡니까? 본산매 들게 된답니다. 본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본산매의 특징은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는 거로 합니다. 애매한 표현이 없습니다. 자, 선에 들었다, 산매에 들었다. 그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이런 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된 경지를 우리는 초선이라 합니다. 그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한자로 심사, 희락, 정. 그 5가지가 확립된 것. 심은 일으킨 생각, 사는 지속적 고찰, 희는 희열, 그 다음에 뭡니까? 낙은 행복, 그럼 정은 말씀대로 집중 있잖아요. 이것이 확립된 경지를 우리는 초선이라 한다. 그 다음에 초선이 확립되면 여기서 뭡니까? 거친 순으로 하나 극복돼서, 그죠? 마음이 더 뭡니까? 세밀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한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 그걸 우리는 제2선, 제3선, 제4선, 또 그 다음에 아비담마에서는 제5선,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죠? 자, 한 페이지 더 넘기면은, 그죠? 우리 저 6쪽에 가면은 본산매 나오죠? 본산매 설명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의 4가지 선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4가지 선 경을 다 인용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쪽에 위에서부터 5째 줄에 보면은 자,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는 5가지 선의 구성으로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뭡니까? 동그라미를 해서 심, 사, 희, 락, 정. 한자 돼 있죠? 그 동그라미 치놓으시고, 그죠? 이렇게 생각 지우고 한 걸어도 됩니다. 그럼 제4선에서는 평온이 드러난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4선과 5가지, 그죠? 이걸 하면은, 그죠? 제4선에 들은 5가지, 그죠? 자유자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죠? 5가지 자유자재라는 것은 뭡니까? 전향의 자유자재, 입정의 자유자재, 머무름의 자유자재, 출정의 자유자재, 그다음에 반조의 자유자재,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4선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신통까지 얻을 수 있다 합니다. 우리가 산매로 얻을 수 있는 신통은 5가지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 6번째인 무신통은 산매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혜, 반야, 통찰지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매품에서는 신통을 5가지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설명이 나오고요. 그럼 청정도는 해품의 요점. 해품의 요점 뭡니까? 청정도론에서 해품은 통찰지는 7쪽 제일 밑에서 2번째 줄입니다. 밑에 2번째 줄 제일 뒤편에 보면 뭡니까? 통찰지는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산의 지혜. 됐죠? 우리가 머리를 써갖고 나쁜 짓 하려는 거 그건 통찰지가 아니죠, 그죠? 그죠? 남 사기를 치고 우리 신문에 보면 머리 비상한 머리 써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통찰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 이게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자극만 하는 마음에 있는 통찰지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닦아가는 과정에서의 통찰지는 아닙니다. 알아하는 한테 있는 통찰지는 여기서 언급해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왜냐면 과정에 있는 그죠 그 통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산의 지혜 이제 이것이 통찰지다 하고 그 도대체 윗바산의 지혜가 뭐냐? 그죠 우리 그죠 그 20장 21장에서 10가지 윗바산의 지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그죠 청정 7가지 청정을 도표 있죠, 그죠? 도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요거는 요 정도로 해서 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장 한 장 들어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됐죠? 안 돼도 그만입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어요? 기분 나쁘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마이크 들은 사람은 누구를 했습니까? 오야. 예, 이런 말을 하되, 그죠? 우리 어릴 때부터 오야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갔고, 마이크 들은 사람은 오야입니다. 그래서 오야 마음이 좀 요래했으니까 기분 나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월, 이제 그 다음 둘째 주에는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는 꼭 책을 갖고 오십시오. 우리 청정도론 18장 있잖아요. 18장에 여기서 말하는 보면 우리 견청정이 있죠, 그죠? 네, 견청정이
다루고 있는 게 18장입니다. 제가 요약한 거는 우리 한 일주일 중에 우리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가지고 오셔갖고 좀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 못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4월달에 하면 되고 4월달에 다 못 끝나면은 5월달에 하면 되고 그렇게 내년에 다 못 끝나면은 올해 다 못 끝나면은 내년에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죠? 방금 그 유장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조금 더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있죠. 왠지 이래뿐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순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뭡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렇죠, 그죠? 전체와 부분을 조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명강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까지는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명강사가 되려고 노력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만 하다 싶으면은 또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상한 그림도 한번 그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청중도로는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강사를 이걸 성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책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 거고, 그죠?